안녕하십니까. 업무의 연속성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VM웨어의 엔드유저 컴퓨팅 부서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계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VM웨어의 엔드유저 컴퓨팅 사업부에서 워크스페이스원과 호라이즌으로 성공적인 재택근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이대근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둘이서 가져온 주제로는요, 성공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VM웨어의 전략, 그리고 저희 솔루션인 워크스페이스원과 호라이즌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성공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아젠다는 이렇습니다. 아젠다로는 먼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금융권 재택근무도 망분리 제도가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개선된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이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재택근무 환경을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솔루션을 통해서 VM웨어에서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솔루션을 이용한 시나리오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 이러한 식으로 좀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저희가 약 1시간여 가량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저희가 발표하시는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른 대답을 하기는 힘들 수 있더라도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VDI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융권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죠. 최근 10월 달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망분리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제도 개선에 대해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 접속을 허용하고요. 콜센터 업무 및 외주 직원을 포함하고, 그리고 접속 방식으로는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 데스크탑, 즉 VDI죠. VDI를 통해서 간접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회사가 선택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 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접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간접으로 연결하는 방식보다 좀 더 강화된 보안 적용이 필요합니다. 약간 도식화해서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기존의 이제 현행 법령에서는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이제 중요 단말들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비상시에만 원격이 접속이 허용이 됐었고, 일반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원격이나 재택으로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아예 사용 불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2월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부터 임직원에 대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잠시 나왔었는데요. 임시적인 조치로 잠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에 다다르면서 2020년 10월에, 즉 올해 10월에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시 허용을 하는 방안이 시행이 됐고 세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개선의 주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모든 금융사들이 이러한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재택근무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좀 잠시 보시면요. 먼저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로 뉴노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무언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혀가는 이러한 것들을 뉴노멀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뉴노멀이 된 IT 쪽에서는 가장 큰 것이 이제 재택근무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IT 인원들이 임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필요로 하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하기 위해선 내부 및 외부 환경에서 동일한 업무가 필요하여지게 됩니다. 이런 동일한 업무는 즉 이제 환경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내부 사무실에서 내가 근무하던 환경, 즉 내가 회사 내 PC에서 접속해서 사내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을 했었고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고 이러한
환경이 재택으로 가게 되면서 갑자기 바뀌어서 회사에서는 A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썼는데 집에서는 B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IT에 친숙하지 않은 임직원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더 저하되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요소는 항상 내가 쓰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및 외부 환경에 대해서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드리는 게 가장 임직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로의 디지털 전환을 전략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망분리 제도에 대한 개정 세칙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망분리 제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보안이었지 않습니까?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망분리를 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환경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온프레미스나 이런 구축형으로 가시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보안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될지 보안 표준에 대한 부분이 필요로 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 기업의 IT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재택근무를 허용하게 될 때는 관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불합리하게 모두가 모여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택 환경에서 또 제공을 하면서 IT의 관리적인 요소에서 있어서도 뭔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를 위해서 관리의 표준화도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4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저희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뒤에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큰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VDI를 통한 업무 연속성을 어떻게 꾀해야 할지 그리고 사용자의 업무 환경의 내부, 외부 및 외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통일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사용자의 장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재택 및 원격에서 접속하는 디바이스 즉 단말기에 대해서 OS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확인하고 안 되어 있으면 패치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이 이제 VDI를 통한 업무 연속성을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VDI는 VM웨어에서는 제품명이 이제 호라이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호라이즌 VDI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이런 VDI를 통할 때 도입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가져갈 수 있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미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제도가 한 4년 전부터 계속 도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 및 대부분의 금융권들은 VDI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숙하게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접속 용도로도 논리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입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VDI를 도입하시게 되면 접속 단말 및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근무 환경 제공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T 서비스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IT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해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어서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향상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OS, 저 운영체제죠.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항상 내가 사용하던 환경과 같은 운영체제 위에 어플리케이션과 내 개인화된 이런 VM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이 분리된 상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효율적인 부분과 VM웨어에서 또 같이 가지고 있는 저희 vSAN이라는 HCI 솔루션을 통해서 비용을 감소하실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안 및 규정 준수 부분입니다. SSL VPN, 그 SSL 인증 프로토콜을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접속에 있어서도 안전한 접속을 통해서 사용자의 기업의 지적 자산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머레어라든지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부분이 굉장히 바이러스 침투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VDI 자체가 중앙 집중식으로 폐쇄된 환경에서 VM을 보호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자에게 화면값만을 전송해주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이러한 도입 효과를 통해서 업무 연속성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충분한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VDI 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그림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좀 그려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인터널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망분리 환경입니다. 시스템 운영자가 접속하는 라인은 다르고요. 그리고 사내 접속을 하는 경우에 그냥 뭐 네트워크 장치를 걸쳐서 저희 VMware에서 이제 VM을 사용자에게 브로커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커넥션 서버, 즉 연결 서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결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나눠주고 사용자는 사내 접속을 통해서 내 윈도우즈 VM 혹은 리눅스 VM을 접속하여서 이렇게 쓰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시책을 통해서 UAG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를 DMZ단에 하나 놓게 되면은 외부 접속을 통해서 UAG, Unified Access Gateway라고 불리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가상화 서버 어플라이언스 장비인데요. 이 가상화 서버를 통해서 SSL VPN 연결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여서 안전한 접속을 하여 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UAG라고 불리우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VMware 호라이즌 내부에 기본적으로 번들링되어서 포함되어져 있는 솔루션이고, 이런 UAG가 DMZ 존에 설치가 되게 되면 사용자에게 SSL VPN 혹은 2차 인증, OTP 인증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VM을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인터널 내부 직원들만 사용하는 환경에서 VDI를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는 외부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VDI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제가 개선 시책을 잠시 말씀을 드렸었을 때 보안적인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허용하는 대신에. 그래서 그러면 호라이즌에서 제공하는 이런 UAG만 가지고 완전한 외부 접속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접속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VDI를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를 잠시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라이즌 VDI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대시보드 패널 같은 형태로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위에 보시는 가상 데스크탑, 그리고 밑에는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가상화된 애플리케이션까지 해서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나 데스크탑 가상화를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눈에 보시는 화면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거고요. 노트패드 플러스를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브라우저 내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가 뜨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데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CS 방식, 즉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호라이즌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마치 이제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만 내 PC에 띄우고 데스크탑만 띄우고 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뭐 외주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간편하게 모든 풀 기능을 다 쓸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HTML5를 이용해서 브라우저 내에서도 간편하게 클라이언트 설치 없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HTML5를 이용한 데모의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러한 식으로 브라우저 내에서 VM 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브라우저 내에서 데스크탑 화면이 가상 데스크탑 화면을 보셔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실행하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뭐 여기서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띄우신다든지 하면 이렇게 사용자는 단순히 접속한 화면만으로도 이렇게 VDI 접속해서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데스크탑까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V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VD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DI만으로는 이번에 개정된 시책의 모든 보안 사항을 다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기에, 여기에 더해져서 저희 VM에서 자랑하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1이라는 제품과 결합이 되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이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저희 이대근 차장이 이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VDI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요. VDI는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VDI로 어느 정도에 대한 보안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완벽한 보안이라든지 완벽한 효과는 일단 사용자의 업무가 얼마나 연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그거에 따른 비즈니스 성공이 어떻게 결과로 나아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요, 사용자의 업무 환경을 통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회사 내부에서 일하는 업무 환경과 회사 밖에서 일하는 업무 환경을 동일하게 갖고 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나의 통합의 카탈로그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윈도우라든지 맥OS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동일한 업무 환경을 통해서 업무를 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게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윈도우즈 32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맥OS, 그리고 VDI, 웹, 사스, 회사 어플리케이션 등등을 하나의 앱 카탈로그로 제공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각각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갈 때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추가 인증 없이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사용자는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업무를 접근할 수 있고,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조건별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용자 업무 환경을 통일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데모 환경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게 지금 저희의 그 워크스페이스 사용자 포탈입니다. 워크스페이스 사용자 포탈에서 보시게 되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VDI도 있고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사스 어플리케이션, 회사 내부 어플리케이션 등등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관리자가 어떠한 정보라든지 내용들을 배포할 수 있는 추천사항도 갖고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들어갈 때 들어온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장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채택해서 직원들,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관리자는 카탈로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사스 어플리케이션이나 내부 앱, 아니면 회사 앱 등을 이쪽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스 앱 같은 경우에는 검색만 하면 추가로 등록하는 데 굉장히 간편하게 되고요. 이 추가 등록뿐만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에 대한 보안도 충분히 필요한데요. 보안은 들어가게 되면 정책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정책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이 적용될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는 것과 같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내부에 있는 웹 서비스도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엔 조건이 들어가는데 네트워크 범위, 특정 네트워크 범위 혹은 들어오는 어플리케이션 범위, 그리고 사용자가 들어가는 컨텐츠, 예를 들어 워크스페이스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맥OS, 윈도우즈 10 등등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작업들을 했을 때 인증 방법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액세스를 거부할 것인지를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이게 인증할 때에 대한 인증 방법, 패스워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투팩터 인증을 할 것인지까지 저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사용자가 들어갔을 때 잘못 들어가거나 또한 에러 메시지나 오류 페일 실패가 나왔을 때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어떠한 경로로 회사 외부에서는 이 앱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내부에서 실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FAQ에 대한 URL까지도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사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액세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전략은요, 저희 디바이스 OS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와 확인하고 패치하는 겁니다. 일단 디바이스 자체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나간다는 건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디바이스에, 특히 저희가 윈도우즈 1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OS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업데이트를 관리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업데이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밖에서 회사 디바이스로 가지고 업무를 볼 때 관리자가 승인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설치하지 못하게끔 가능합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요, 관리자가 승인해서 올려놓은 소프트웨어만 설치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도 가능합니다. 일단 원격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 단말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재설치를 하거나 혹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회사 밖에서도 원격지에서도 안전하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데모를 먼저 OS 업데이트, 어떻게 세부적인 업데이트를 관리하고 즉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요,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UEM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특정 OS 업데이트에 대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KB2267로 시작하고 있는 패치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걸 검색을 한 다음에 설치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 할당은 됐고 승인은 됐지만 사용자가 설치하지 않은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사용 승인된 상태, 어떤 디바이스가 이거에 대한 OS 업데이트가 가능한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특정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이 디바이스가 OS 업데이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떤 걸 승인을 받았고 어떤 걸 거부를 받았으며 이런 패치들을 즉시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금융관리 지침서에서 보게 되면 이 해당 디바이스의 OS 업데이트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OS 업데이트도 원격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자가 승인한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는 건데요. 일단 관리자 권한을 삭제한 디바이스가 재택근무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사용자는 업무만 할 수 있고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설치할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추가로 본인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은요, 관리자가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파일을 업로드해서 배포할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앱 저장소에서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노트패드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파이어폭스 아니면 엣지 브라우저 같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화면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엣지를 갖고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엣지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치하는 목록, 그리고 설치 명령, 그리고 아이콘 등이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끝나게 되면 일단 앱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사용자들이 설치할 사용자들을 바인딩을 시킬 건데요. 그 전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배포하는 옵션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배포 명령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용자에게 배포를 할 텐데 특정 할당 그룹을 선택을 하고 배포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배포 방법, 백그라운드에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장 게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에게 배포가 됩니다. 미리 제가 세븐지는 제가 배포를 했는데요. 배포된 것을 보게 되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할당이 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백그라운드로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배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른 데모에서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사용자 PC에서 소프트웨어를 받을 건데요. 일단 이 사용자는 제가 노트패드 플러스를 직접 다운로드, 그러니까 노트패드 플러스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관리자가 이 앱을 설치할 수 없게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사용자는 워크스페이스 인텔리전스 허브를 통해서 이 즐겨찾기 안에 있는 노트패드 플러스를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설치가 진행이 되는 게 보이고요. 바로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돼서 사용자는 노트패드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장점은요, 사용자가 회사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이슈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자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줄일 수도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매번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가 불필요하게 많이 있을 건데 관리자가 직접 올려준 어플리케이션만 선택해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제가 디바이스에 대한 통합 보안, 그쵸? 보안에 대한 통합 관리의 마지막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디바이스 통합 보안이라고 하면요, 과거에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회사 내부에서 SCCM이나 아니면 도메인 조인을 통해서 GPO 정책으로 전체적인 디바이스를 관리를 하셨을 겁니다. 자, GPO 정책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000가지가 넘고요. 이걸 조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정책들이 과연 잘 들어가 있는지 매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대적인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 관리는요, 이런 GPO 정책이나 아니면 MDM 정책을 프로파일화 시켜서 실시간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배포를 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현대적인 디바이스에 대한 설정 정보인데요. 와이파이라든지 VPN, 지금은 이젠 VPN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VPN 정보를 직접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VPN에 대한 접속 정보를 프로파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준다면 사용자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으로써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인증서라든지 패스코드 정책, 아니면 디바이스에 대한 제한, 하드웨어 제한이라든지 MDM 삭제 제한, 그리고 비트라커라고 하는 암호화 기능과 안티바이러스 라이선스 등등의 다양하게 많은 정보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관리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격에서요. 두 번째는 기존 PC 설정이에요. 대부분 회사 PC는 GPU 정책을 갖고 관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미 갖고 있는 GPU 정책에 대한 템플릿을 저희가 익스포트를 해서 프로필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MS나 국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을 기준으로 보안 기준을 만들어서 회사 내부에 있는 보안과 비교를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향상된 자동화된 작업인데 파워쉘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작업 시퀀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만드는 커스텀한 그런 명령어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실시간으로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그 프로시저가 돌 수 있게끔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회사 내부에서도요, 혹은 회사 외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PC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관리하고 재택근무 환경에 있는 윈도우즈 10 PC도 마치 내부에서 관리하듯이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데모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먼저 제한 정책, 그렇게 디바이스에 대한 설정 정보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고요. 이어서 GPU 정책이 배포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저희가 윈도우즈 10에 대한 장치 정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치 정책을 만들기 전에 일단 프로필을 만드는데 프로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배포 유형, 관리 유형, 그리고 배포할 스마트 그룹을 설정을 하고, 다음은 보여드릴 건 제가 비밀번호 정책입니다. 비밀번호 정책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몇 글자, 최소 암호 길이 아니면 최대 암호 길이, 그리고 수명이라든지 암호 기록, 만료, 기타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서 이 프로파일화 시켜서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와이파이 정책인데요. 와이파이 정책은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런치 오피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와이파이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이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쓸 수 있게끔 하고 싶지만 이게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적인 외부적인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이파이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제공된 PC에만 쓸 수 있게끔 프로파일화 시켜서 관리를 한다면 그 디바이스가 브런치 오피스에 갔을 때 와이파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거나 하는 불편함을 많이 줄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숨겨진 네트워크도 확인해서 볼 수 있고요. 보안 유형이라든지 그 보안 유형에 따른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서 프로파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PN입니다. VPN을 보시게 되면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VPN은 이제 에이전트 방식도 있고, 그리고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로 내려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VPN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VPN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에 맞는 연결 유형을 연결하고, 그리고 접속 인증 방식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만들어서 배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앞서 와이파이와 동일하게 알려진 사용자, 그리고 확인된 디바이스에서만 VPN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 정책인데요. MDM 등록을 취소를 막아버리던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날짜 시간을 못 바꾸게 만든거나 지역이나 언어 같은 거, 그리고 블루투스 하드웨어죠. 블루투스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USB 스토리지죠. USB를 꼽지 못하게 막아버리든가 아니면 윈도우즈의 동기화라든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설치하는 경로죠. 윈도우 스토어나 스토어 밖에서는 설치할 수 없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요즘에는 또한 LTE가 되어 있는 디바이스도 있는데요. 윈도우즈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로빙을 막거나 뭐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가 가능하고 엣지 브라우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호입니다.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진 파일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열리지 못하는 기능이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카피 앤 페이스트도 막을 수 있는데 이건 뒤에 데모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정책은 개인 방화벽과 뭐 글로벌 한 4가지 유형의 방화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관리가 가능하고요. 백심입니다. 이건 윈도우즈 디펜더예요. 윈도우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굉장히 파워풀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거고요. 이건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이 이 백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스캔 일장이라든지 빠른 스캔, 전체 스캔, 그리고 제외할 수 있는 항목들이나 프로시저, 확장자명 등과 같은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라커입니다. 비트라커는 아시겠지만 하드웨어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꺼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키 관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비트라커를 워크스페이스원을 통해서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키 관리를 관리자가 직접 해줄 수도 있고요. 또한 사용자가 직접 셀프 서비스 포털로 들어가서 본인의 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대한 암호화에 대해서 비트라커를 충분히 사용해서 기능을 보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밑에 보면 비트라커에 대한 복구키 생성이 있는데요. 제가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정적 복구키가 제너레이트가 되고 순환 기간도 정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10 업데이트입니다. 윈도우즈 10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는 다양한 유스케이스 별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보시게 되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뭐 하드웨어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KB도 있을 건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뭐 아니면 드라이버, 보안, 서비스 팩, 도구 업데이트 등등을 업데이트 할 것인지까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끝으로는 키오스크입니다.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접근하지 않고 특정 관리자가 정해놓은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거죠. 다음은 베이스라인입니다. 이 베이스라인은요. 앞서 도메인 조인을 하게 돼서 GPU 정책으로 관리했다라는 다양한 기능들을 베이스라인 템플릿화시켜서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GPU 정책을 만들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기준선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선은 윈도우즈 10의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을 기본적인 템플릿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버전을 체크를 해서 버전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보안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909 버전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데모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기준선을 제가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거에 제가 들어가 보면 이 1909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과 귀사에서 쓰고 계신 보안 정책을 비교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암호화 정책이 뭐 계정 잠금 기간을 15분으로 잡았다고 하면 이걸 6분이나 1시간, 2시간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세부적인 정보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기록을 3개로 나누고 뭐 최소 요건도 바꾸게 되고 기타 등등을 바꾼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저는 좀 추가를 좀 해볼까 해요. 여기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 저는 커맨드 프롬프트를 못 열게 막고 싶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서 정책 추가를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커맨드 프롬프트를 검색해가지고 프리벤트 액세스 커맨드 프롬프트를 실행을 한 다음에 네.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요약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버전은 1909를 쓰고 그리고 사용자 지정을 기본적이었던 거를 이렇게 많이 바꿨고 그리고 추가된 정책은 무엇인지를 만들어서 저장 및 할당을 하게 되면요. 사용자에게 배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포할 사용자 스마트 그룹을 정한 다음에 게시를 하게 되면 자, 설치 안 되지만 리셋을 하게 되면 설치가 됐습니다. 자, 설치가 되어 있는 사용자 PC예요. 사용자 PC에서 제가 커맨드 프롬프트 창을 열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가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 커맨드 프롬프트는 사용할 수 없게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기사에서 쓰고 계신 다양한 보안 조건을 저희 GPU 정책들로 관리하고 계신다면 베이스라인으로 기본적인 템플릿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정책들로 배포를 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4가지의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사용자한테는 그렇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떤 사이즈로 나오게 될까라는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저희가 기준으로 만든 데모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직접 접속 방식과 이제 간접 접속 방식에 대해서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이 어떤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직접 방식의 예시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클라이언트의 워크스페이스원 에이전트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허브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거기 안엔 직접 접속을 위한 보안과 공통 사항을 위한 보안을 워크스페이스원 단 하나로 관리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에 내부든 외부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허브 서비스 기능을 추가가 돼 있어서 통합 앱 카탈로그로 하나의 앱 카탈로그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조건을 통해서 내부에서는 접속 가능하게 하고 외부에서는 접속 차단하게 하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PN을 타고 인터넷이 차단된 PC는 업무망에 들어가서 업무용 시스템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간접 접속 방식의 워크스페이스원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회사 내부망에는 VM웨어 호라이즌을 통해 호라이즌 데스크탑과 호라이즌 앱스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는 직접 접속에 대한 보안은 사라지게 되고요. 공통사항 보안을 가지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허브 서비스를 통해서 회사 내부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VPN을 통해서 호라이즌 데스크탑을 통해 업무용 시스템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위한 호라이즌 앱스를 통해서 내부 서비스를 들어갈 수 있는지 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재택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에 대한 데모를 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준은 이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준수하여 만들어진 데모이고요. 이 데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직접 만든 데모입니다. 자, 효과적인 재택근무에 대한 방법을 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일단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PC가 나가기 전에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관리자가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관리자가 이렇게 빠르게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요. 이건 관리자 권한입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에이전트를 저희가 설치를 딱 합니다. 자, 설치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디바이스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디바이스 등록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방식, 스테이지 방법으로 등록하는 방식인데 오늘 데모는 URL 기본으로 제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등록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에게 나가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재택된 PC에서 이제 열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뭐지? 어떤 업무를 해야 되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백그라운드로 다양한 정책들이 내려오는데, 첫 번째로 내려온 게 비트라커 정책이 내려옵니다. 비트라커는 이제 암호화를 풀기 위해서 패스워드, 그러니까 바이오스 부팅 할 때 이제 나오게 되는 그때 풀 수 있는 암호를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암호를 집어넣고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비트라커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암호화가 진행이 됩니다. 하드웨어 사이즈에 따라서 시간은 다양하게 다를 수 있고요. 저는 한 10분 안팎으로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가 끝나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설정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될 건데요. 자동으로 7zip 파일이 7zip이 설치가 됩니다. 제가 이거는 관리자가 선택해 놓은 파일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설치됨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하지만 제일 위는요, 이제 비트라커와 같은 가장 큰 암호화 기능이 먼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앞서 보셨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가 허용하지 않은 경로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설치할 수 없어서 워크스페이스온 허브를 통해서 직접 노트패드 플러스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노트패드 플러스를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버튼을 누를 거고요. 네. 자, 설치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설치가 진행이 되고 빠르게 설치됨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자가 선택해 놓은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다음은 WIP,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제가 이 노트패드 플러스가 회사에서 제가 설치했죠. 회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용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쭉 쓰고 카피하고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는데 물론 제 거니까 이거 회사에서 나누는 거니까 상관없이 잘 되지만 개인용으로 회사 거가 아닌 개인 앱으로에서는요,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기능이고요. 또한 이 파일을 가지고요, 제가 노트패드 플러스에서는 잘 열리지만 이 인터널 파일이라고 하는 여기 브리프 케이스의 표시가 나오죠. 파일 자체 내에도 이 파일을 실행해서 제가 노트패드로 열어보겠습니다. txt 파일이기 때문에 다 열립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아요. 이거는 업무 어플리케이션과 개인 어플리케이션, 관리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아닌 어플리케이션을 나눠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기준선, 베이스라인을 정책을 제가 아까 배포했죠. 레지스트리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리를 변경을 시도를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권한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요. 또한 CMD 창을 들어가도 보시는 것처럼 차단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신 상태의 디바이스를 유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안이 완벽하게 안전한 디바이스에서는요, 업무용 VDI를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또한 이 업무용 VDI를 들어가서 간접 접속입니다. 들어가서 회사 내부에 있는 인터널 서비스, 저희 vMware에서는 source.vmware.com이 인터널 서비스입니다. 인터널 서비스를 접속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재택근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였지만 남아있는 저희가 간접 접속 방식 두 가지를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아까는 저희가 VDI가 내부 업무망에 했지만 공개망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호라이즌의 데스크탑 혹은 호라이즌 앱스를 중간에 놓고 사용자가 접속하는 방식과 클라우드에 저희가 호라이즌을 올려가지고 회사 내부에 있는 사내망에 있는 VPN을 통해 내부 업무망으로 들어가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기대 효과를 끝으로 저희가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전자금융 감독 규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저희 워크스페이스온과 호라이즌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완벽한 보안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결, 간접 연결 시 사내와 동일한 보안 요건을 갖출 수 있고요. 워크스페이스온 기능으로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수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뭐 디펜더라든지 비트라커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디바이스가 분실을 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 디바이스가 분실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잠깁니다. 두 번째는요, 위치를 추적합니다. 물론 위치 추적할 수 있는 모듈이 없으면 위치 추적은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디바이스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와이프를 하고 혹은 그래도 못 찾는다 포함하면 완전히 리셋을 시켜서 이 PC를 완전히 포맷을 해버립니다. 이런 기능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워크스페이스 어시스트를 통해서 재택 근무하고 있는 PC를 원격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일단 PC가 집에 있기 때문에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직접 보고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크스페이스원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 끝으로는 항상 최신 상태의 보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용자가 편리해요. 보셨던 것처럼 통합 카탈로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든 외부든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이곳저곳 다른 곳에서 받지 않고 하나의 앱 카탈로그에서 받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싱글 사인을 통해 인증이 굉장히 간편하고요.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 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만큼 성능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관리자의 편리성이에요. 관리자가 어떻게 편리할까요? 일단 회사 내부에서 썼던 것들을 그대로 관리할 수 있는데 다양한 보안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보안 요건이 내부에서 썼던 보안 요건을 외부에서 사용하는 PC에서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고 배포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는 디바이스가 분실했습니다. 단말기가 분실했을 때에 대한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관리에 대한 포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의 암호화예요. 하드디스크에 대한 암호화입니다. 비트라커 기능을 써가지고 암호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을 도입해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제공하는 MS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관리하기 어려우셨다면 워크스페이스원으로 좀 활용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는 원격지에 있는 PC들을 원격 환경에서도 원격 기술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끝으로 저희가 워크스페이스원 그리고 호라이즌 그리고 저희 전체적으로 전자금융 감독 규정 시행 규칙에 따른 어떻게 저희가 보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의 편리성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끝으로 이제는 Q&A를 좀 받으면서 저희가 질문을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대근 차장님께서 워크스페이스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고요.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네네. 이제 내부에서 이미 댓글 답변으로 많은 답변을 드렸고요. 답변이 안 된 것 중에서 몇 개 정도 좀 질문을 한 10여 분 정도가 남아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중 하나가 VM웨어 상에서는 보안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 회사에서 제공해준 단말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을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사용자의 PC나 디바이스를 원격에서 초기화하고 새로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차장님, 이런 기능이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는 PC가 재택근무 환경으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PC가 원격지에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화면 잠금을 해버리고요. 화면 잠금을 한 다음에 그 사용자가 어떻게든 이 PC를 회사 내부에 다시 들어와서 초기화해서 가지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좀 더 먼 곳에 있다고 한다면 원격으로 초기화를 해서 그 사용자에게는 일단 설치를 가이드를 하고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원 어시스트를 이용해서 원격지에서 좀 더 관리를 하고 거기서 관리자 권한을 빼서 사용자의 유저로 재로그인을 시킨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저희 쪽에서 이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한 PC만 워크스페이스원을 통해서 프로그램 설치 제어 및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 PC에서도 PC 제어가 가능한지요?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차피 저희는 대상을 따지진 않기 때문에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큰 강력한 기능이 뭐냐면 회사 업무 접속 URL과 그리고 회사용 디바이스 접속 URL과 개인용이 접속하는 디바이스 URL을 달리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정책도 달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PC는 그거에 준한 관리 정책을 받아가고요. 개인 PC인 경우에는 개인 PC에 준하는 완전히 강력한 정책을 내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개인의 PC에 준하는 정책을 배포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라이즌에서 OS마다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윈도우즈의 경우는 더 많겠지만 iOS나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습니다. 실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핵심 기능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일단 그 OS를 제한하는 솔루션은 저희 호라이즌이 아니라 그 후반에 저희 이대근 차장이 설명하신 워크스페이스 1에서 OS를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이 제공이 되고 있는 기능이고요. 대현 차장님, 저희 윈도우즈의 경우는 윈도우즈하고 iOS는 안드로이드, 모바일하고 이런 상세 기능을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지. 예, 일단은 저희가 OS 플랫폼에 맞춰서 디바이스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데요. 일단 PC는 회사의 업무에 쓰는 거기 때문에 맥OS나 윈도우 PC는 보다 파워풀하게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iOS에 대한 모바일은 이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보다 정책적으로, 보안 정책적으로 많이 축소가 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고요. 회사에서 지급한 단말기가 모바일이냐 PC냐에 따라서 보다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고, 이 회사에서 나눠준 PC가 아니라 개인용 단말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보안 정책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윈도우즈가 반기별로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최신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면 윈도우즈 반기별 업데이트를 VDI에 주기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요. VM웨어 호라이즌에서 윈도우즈 반기 업데이트 발표 시에 VDI 최적화 등을 포함하여 최신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문하셨는데, 이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보면요. 윈도우즈가 지금 6개월마다 계속 업데이트 주기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VDI를 적용을 하셨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장 고민 중에 하나실 겁니다. 관리 포인트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VDI의 경우에는 VM마다 각각의 윈도우즈를 따로 설치해서 이렇게 고정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다면, 요즘 많이 이제 유행하는 단어로 모더나이즈죠. 그래서 현대화된 VDI 환경에서는 저희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클론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마스터 이미지나 패런트 이미지라고 불리우는 이미지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은 요구할 때마다 해당 이미지를 바로 그 VM을 포크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VM에 포킹돼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게 된다면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 매니저, 이러한 기능들, DEM 기능들을 통해서 사용자 개인화를 다시 어펜드 시켜줄 수 있는, 애드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그 복합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OS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를 하고 사용자에게는 개인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질문을 좀 더 찾아보면요. 네.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타사 대비 차별화된 특장점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호라이즌 입장에서, VDI 솔루션 입장에서 네. 타사 대비 차별화된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VDI, 즉 데스크탑 가상화도 어쨌든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의 기반 기술이 있는 상태에서 가상화된 리소스를 가지고 사용자의 데스크탑 OS를 설치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상화의 기반이 되는, 근간이 되는 하이퍼바이저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vSphere라고 하면 모두들 다 자타공인 알고 계시는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는 가장 세계 자타공인 1위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안정된 하이퍼바이저에서 사용자에게 안정된 성능,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무중단으로 뭔가 서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vSphere만의 가장 강력한 기능들이 이런 호라이즌 VDI에서도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가장 큰 특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워크스페이스원 부분에서도 좀 특장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워크스페이스원에 대해서 차별화된 특장점은 일단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OS 플랫폼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현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유스 케이스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재택근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재택근무라고 하는 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토대로도 저희가 워크스페이스원이 관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의 유스 케이스는 모바일에서 회사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본다거나 웹 서비스를 본다거나 할 때 디바이스에 대한 등록과 관리하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른 솔루션으로 가지 않고 워크스페이스원 하나로만 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VDI를 통합해서, 물론 저희 호라이즌 VDI 뿐만 아니라 이제
시트릭스의 제품도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다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을 설치해서 데디케이트된 VDI를 관리한다면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거. 범용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OS 디바이스까지 제공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좀 설명을 드려보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시 현재는 SSL VPN을 통해 업무 시스템에 접근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과 VMware를 도입하여 재택근무할 때와 시스템 접근 절차 등에서 어떠한 차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뭐 비용 투자 대비라고 하셨는데 비용 투자 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냥 단순히 SSL VPN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기준을 좀 정해드리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조금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주제를 보면은 단순히 VPN만을 통해서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서 쓰는 것만이 이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단말기에 컴플라이언스나 규정이나 보안 수준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체크한 뒤에 이러한 모든 조건이 만족한 상태에서만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원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이러한 단말기에 보안 규정이라든지 보안 레벨을 다 체크를 한 뒤에 이것이 만족했을 경우에만 접속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설명드린 워크스페이스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걸 체크뿐만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게 외부에서 관리자를 통해서 사용자의 단말기를 업데이트하고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게 한 발 더 진보된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이 참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VMware 코리아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